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라이트입니다. 오늘은 제가 타고 있는 미니벨로 C 바이크라는 제품 주행성이랑 제가 느낀 점, 그리고 예전에 타던 비올리 바이크 올리에 비해서 어떤 점이 다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선은 그냥 타면서 음성이 잘 들어가면 좀 편하게 편집도 하고 좀 하려고 했었는데 바람이 워낙 많이 불고 있던 날이라서 음성을 바로 다이렉트로 넣는 건 포기를 했고요. 따로 음성을 녹음해서 넣고 있습니다. 우선은 그 EC 바이크 같은 제품은 그 브롬톤이라는 그 브랜드에서 특허가 끝나면서 파생되어서 나온 제품들이죠. 그래서 요즘에 굉장히 많은 그 중국에서 디자인의 제품들을 많이 찍어내고 있어요. 프레임도 사실 약간 조금씩 다르고, 그리고 이제 들어가는 구성품들, 그리고 이제 세팅법, 이런 것들의 차이를 확실히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제품이 가장 좋고 어떤 제품이 가장 나쁘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사실 어려운 부분인 것 같고요. 단지 이제 저는 여태까지 타온 그 자전거들을 기반으로 제가 느끼고 있는 점을 하나씩 표현하려고 합니다. 우선 첫 번째, 제가 이 제품을 구매할 때 조금 걱정했던 부분이 바로 이 S바 부분이었어요. 브롬톤류의 자전거를 타시는 분들은 거의 M바라고 하는 그 이렇게 굴곡진 핸들바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근데 이제 키 크신 분들 그리고 이제 좀 편안한 승차감 자세를 위해서 그런 걸 좀 많이 선택을 하시는 모양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첫 자전거는 M바로 된 제품을 구매했었습니다. 타다 보니까 이 M바 제품이 그렇게까지 이렇게 자세가 편하다라는 느낌은 잘 못 받았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원래 로드를 타는 사람이고 자전거 오래 탔기 때문에 조금 더 안정적이고 조금 이제 앞쪽으로 자세를 공격적으로 취해서 탄다고 해도 불편감을 못 느끼는 사람이라서 저는 처음에 M바를 했을 때 오히려 이게 좀 조향이 좀 불안한데? 라는 생각을 좀 많이 받았었습니다. 이번 자전거는 S바라고 하는 일자로 된 핸들바를 장착된 제품을 샀어요. 이 S바를 사용하면서 좋아진 점으로 느끼는 부분은 뭐냐면, 일단은 M바에 비해서 핸들바가 쭉 펴져 있다 보니까 가민이든 지금 보시는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360도 카메라, 고프로, 벨 이런 것들 장착하기가 굉장히 편합니다. M바의 경우에는 사실 되게 비좁아요. 기어 변속 레버도 들어가야 되고 브레이크도 들어가야 되고, 거기에 꺾인 안쪽 부분이 이제 장착할 수 있는 그 위치가 한계가 있다 보니까 위에다가 추가적인 그 장착부를 또 단다든지 이런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S바 같은 경우는 일자로 쭉 펴져 있는 긴 핸들바를 사용하다 보니까 여기저기 뭔가를 달기도 편하고 조금 더 제품들을 장착할 수 있는 관용도가 높아집니다. 그리고 M바에 비해서 확실히 S바가 조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정적이기도 해요. 많이들 걱정하시는 게 S바를 이제 사게 되면 이게 너무 자세가 공격적으로 가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M바와 S바의 차이는 핸들바 차이도 있지만 중간에 핸들바를 잡아주는 그 포스트의 길이도 차이가 있습니다. S바가 훨씬 더 길어요. M바만 생각하신다면 위로 이렇게 많이 튀어 올라와 있으니까 편하겠다 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S바는 일자로 펴져 있는 대신에 밑에 있는 핸들바를 붙잡고 있는 포스트가 길다 보니까 그렇게까지 많이 차이는 안 나는 것 같아요. 걱정되는 부분은 그런 거였어요. 계속 이제 똑같은 자세를 취해야 하기 때문에 허리가 아플 수 있고 좀 불편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런 부분은 제가 예전에도 설명드렸던 튜닝 품목 중에 저 보조 그립으로 많은 부분을 상쇄했습니다. 포지션 변화를 계속 줘가면서 사용을 하면 그렇게까지 포지션 부분에서 불편하다는 점은 사실 못 느꼈습니다. 저는 이 S바 타입을 산 거를 후회하지 않고, 이제 조금 자전거 타보신 분들이라면 적극적으로 S바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내용을 또 한번 이야기 드려볼 텐데요. 프레임에서 오는 주행성에 대한 얘기를 좀 드려보려고 해요.
이 자전거 제가 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뽑기 운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제품만 혹시 솔직히 뽑기 운이 있는 거냐? 그건 또 아니에요. 제가 그 전에 올리 탔을 때 생각보다 잔트러블 굉장히 많았습니다. 물론 자전거 자체는 굉장히 만족하고, 그리고 제가 어느 정도 집에서 자가정비 이제 자전거에 대한 지식이 어느 정도 있다 보니 고쳐가면서 튜닝해가면서 탈 수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뽑기가 그렇게 좋진 않았어요. 처음에 왔을 때 뒤에 렉이 휘어져서 왔다던가, 이제 브레이크 리턴감이 안 좋았다던가, 그리고 케이블 겉선이 벗겨지고 이런 조금 사소한 문제들이 좀 있어서 교체를 받고 무상으로 수리를 제공받았습니다. 근데 그렇게 간 게 거의 한 3번 정도, 초가창기에 3번 정도를 갔어요. 3번 정도를 그 샵에 다니다 보면 사실 새로 자전거를 샀는데 그렇게까지 자주 샵을 가야 된다는 건 되게 스트레스거든요. 그리고 짜잘짜잘한 소음들이 꽤 많았어요. 프레임이 사실 살짝 그 전 자전거는 좀 빈약하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해야 할까요? 약간 좀 타지 못할 정도는 아닌데 어마어마한 장거리를 뛰고 이럴 때 자전거 좀 빈약하다 프레임이, 이런 느낌을 조금 받긴 했었습니다. 근데 이번 자전거는 프레임이 그 전 제품에 비해서 훨씬 더 견고하고 되게 잘 미끄러져 나가는 그런 기분이 들어요. 주행성도 이렇게 탑승을 해보니까 이쪽이 월등히 좋습니다. 두 대를 모두 이제 많이 타본 입장에서 개인적으로 저는 이쪽이 주행성이 훨씬 좋아요. 약간 묵직하게 바닥에 잘 붙어서 가는 느낌? 그전에는 약간 탈탈거리는 그런 약간 저렴한 프레임의 느낌이 조금 있었다면, 이번 거는 좀 묵직하고 단단하고 잘 결합되는 그런 느낌의 프레임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행성을 비교하자면 이쪽에 더 좋은 점수를 주고 싶어요. 물론 이쪽이 뽑기가 더 좋았던 걸 수도 있지만 아무튼 이쪽이 더 저는 마음에 듭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내용인데요. 자전거인 올리에 비교해서 가장 큰 파츠의 변화는 다른 거 다 치워두고라도 구동계의 차이일 겁니다. 뒷드레일러가 그전 거는 폴드비 제품 썼었고, 그리고 이번에는 시마노 소라 제품이 달려있는 걸 쓰고 있죠. 둘 다 외장 9단 제품이고요. 레버의 경우에는 그전에는 전부 다 엄지손가락으로 관리하는 중국산 저거였습니다. 변속 레버. 그리고 이번에는 레버도 시마노 알투스 제품,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을 사용해서 오르락내리락 하는 방식의 제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구동계가 변경이 됐다고 해서 큰 차이가 있겠냐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그전 폴드비 구동계의 경우에는 텐셔너라고 해서 접었을 때 텐션이 떨어지지 않게 하는 부품이 없이 나온 이런 트라이폴드류, 미니벨로류에 최적화되어서 설계된 그런 구동계라고 합니다. 근데 이 제품들 조금 단점이 플라스틱이 굉장히 많이 사용돼서 제품 자체가 굉장히 낭창거리는 느낌이 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세팅이 엄청 튀고 변속 트러블이 되게 심하고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플라스틱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유격도 좀 확실히 있을 거고, 아무래도 내구성 면에서 좀 그렇고 낭창거림이 좀 있는 편이었습니다. 네, 지금은 시마노 소라 제품이 달려있는 관계로 그 전 제품에 비해서 텐셔너라고 하는 그 체인을 접었을 때 잡아주는 그 부품이 더 들어가서 조금 더 무게감은 나갈 수 있겠지만, 확실히 실내 시마노가 주는 그 변속감이나 그 구동계의 움직임의 차이는 둘이 비교가 안 됩니다. 그리고 저는 그 레버 방식이 둘 다 엄지손가락만 쓰던 방식이랑 이번에는 두 개를 사용하는 방식, 두 가지 손가락을 사용하는 방식을 이제 사용을 해보니까 확실히 저는 시마노 알투스 쪽에 좀 더 높은 점수를 주고 싶어요. 그리고
올리 같은 경우에는 앞에 크랭크가 50T 그리고 뒤에가 외장 구단으로 1128이 달려 있어요. 변속 수치가 1.78 정도 나오더라고요. 근데 지금 제가 이제 이번에 구매한 자전거 같은 경우에는 앞에가 53T 그리고 뒤에가 똑같이 외장 9단에 1132 제품이 들어가 있어요. 여기는 기어비가 1.65 정도 나오겠네요. 물론 로드랑 비교했을 때 바퀴가 작고 16인치급의 타이어다 휠이다 보니까 어필이 뭐 이렇게 쉽진 않을 수는 있죠. 그리고 뭐 크게 차이가 없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 조합이 더 나은 것 같습니다. 53T를 앞에 사용하고 뒤에는 이제 1132로 들어간 스프라켓을 사용하다 보니까 이쪽이 좀 더 기어비가 더 나은 기어비를 제공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물론 그 기어비의 폭이 넓으면 넓을수록 중간중간에 이제 세분화돼서 타는 부분이 조금 이제 간격이 커질 수는 있죠. 그런데 일단 개인적으로 느꼈을 때 자전거 캠핑을 가거나 장거리를 뛸 때 우선은 조금이라도 기어비가 1에 가까운 제품이 편하긴 하더라고요. 짐을 많이 실었을 때 일단 오르막이 나오면 무거워지기 때문에 잘 기어를 털어서 타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는 이쪽이 더 나은 것 같습니다. 자, 그 외에 이제 파츠질에 대한 내용을 조금 더 해보자면 사실 타이어도 같은 브랜드 제품을 올리나 지금 이 C바이크 다 같은 브랜드 제품을 달아져 있고 둘 다 똑같이 10컬러가 들어간 제품을 사용하고 있고요. 프레임도 둘 다 크롬올리, 그 다음에 휠도 16인치 경량 알루미늄 휠, 그 다음에 핸들바도 거의 비슷하게 제공을 하고 있죠. 그리고 C포스트 같은 경우에는 둘의 그 굵기 차이는 좀 있지만 이 부분도 뭐 그렇게까지 차이는 느끼지 못했습니다. 가장 큰 차이가 확실히 그 변속기랑 변속 레버 그리고 크랭크 알루미늄 CNC 크랭크의 차이 뭐 이 정도가 되겠네요. 그리고 렉도 동일했고 다른 부분은 거의 다 비슷한 것 같습니다. 순 중량도 거의 12kg대 둘 다 나오는 것 같고 뭐 앞에 전면 캐리어 블록 다 달아주는 것도 뭐 크게 차이 없었기 때문에 제일 큰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구동계 부분인데 그 부분도 확실히 시마노를 사용한 이쪽이 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네 번째 부분입니다. 차이점이나 특이점을 좀 얘기를 좀 해보자면 그 전 제품은 변속기 자체가 텐션을 줘서 체인이 늘어지지 않게끔 만드는 제품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그 체인이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전부 풀폴딩을 했을 때 거기에 걸어주는 그런 디귿자형의 걸쇠를 되게 걸기 쉬웠어요. 빠르게 펴고 빠르게 접을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었습니다. 올릴 때는. 근데 이번에는 이제 시마노 제품을 사용하다 보니 텐셔너라는 부분이 들어갔는데 그 텐셔너는 이제 체인을 밑으로 눌러주게 되다 보니까 그 체인이 밑으로 쑥 눌렸을 때 그 체인 스테이 부분에다가 이제 그 디귿자형의 그 브라켓을 걸어줘야 되는데 그 부분이 조금 잘 숙련도가 필요하더라고요. 접을 때. 이 접을 때 되게 쉽게 그냥 툭툭툭툭 막 빨리 접을 수 있었던 올리에 비해서 사실 거기 걸 때 조금 더 위에서 한 번 더 확인하면서 그렇게 봐야 되는 그런 단점은 있었습니다. 이것도 물론 구동계에서 오는 차이긴 하지만 접었을 때 그리고 펼 때 이 부분은 조금 더 올리 쪽이 더 편하고 수월했던 것 같아요. 이 부분은 뭐 숙련도의 차이겠지만 연습하면은 뭐 금방금방 될 것 같긴 합니다. 근데 그 부분은 저는 올리에 좀 더 좋은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더 접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 접을 때 그 올리 같은 경우에는 앞바퀴랑 뒷바퀴에 간섭이 없었어요. 근데 C바이크도 앞바퀴와 뒷바퀴에 간섭은 없습니다. 하지만 앞바퀴 쪽에 그 머드가드에 달려있는 그 맨 마지막에 올릴 때는 약간 필름? 카본 필름 같은 느낌의 이제
유연하고 이렇게 좀 잘 찌그러지고 펴지고 하는 그런 이제 탄력이 있는 제품 마감재를 사용하다 보니까 그 간섭이 없으면 이제 거기에 막 이렇게 막 찌그러져서 막 들어가고 막 씹혀서 들어가고 어떻게든 들어가고 나중에 다시 잡아당기면 펴지고 막 이랬거든요. 근데 지금 이 시바이크 제품은 거기다가 되게 단단한 고무 형식의 마감재를 사용했어요. 근데 그게 뒷바퀴랑 앞바퀴가 좀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접을 때 일직선으로 딱 이쁘게 반폴딩을 하면 앞바퀴가 비틀어지지 않게 접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먼저 그냥 대충 비틀어서 접은 다음에 일자로 세우려면 그게 이제 그 브라켓 부분이 단단한 고무라서 잘 안 들어가요. 개인적으로 저는 그 막 너저분한 그 필름 형식을 이렇게 좋아하진 않았는데 그걸 사용한 이유는 그 반폴딩 딱 한 번 접었을 때 좀 이쁘게 일자로 쫙 펴지는 그런 느낌을 위해서 올리는 그 부품을 사용했던 것 같고, 시바이크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이 조금 파츠를 사용하면서 접을 때 조금 더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접는 부분은 저는 올리에다가 더 좋은 점수를 주고 싶어요. 5번째 내용입니다. 브레이크 감이 이쪽 시바이크 쪽이 훨씬 더 좋아요. 그러니까 브레이크 리턴감이 좋다고 해야 할까요? 그 전에 올리 탈 때 저 말고도 조금 그런 불편사항을 토로하신 분들이 좀 계시더라고요. 앞바퀴는 굉장히 그 브레이킹 능력이 좋았는데 체인스테이 쪽으로 안쪽으로 이렇게 뒷브레이크 케이블이 지나가거든요. 변속 케이블이랑. 근데 거기가 이제 워낙 좁다 보니까 그 부분이 이제 급격하게 꺾여 있고 막 그래서 거기로 인해서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브레이크 자체 리턴 자체가 잘 안 되는 뭐 안 좋은 제품이었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 두 가지를 다 타본 결과 브레이킹 성능은 이쪽이 좀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앞브레이크는 동일하게 제동 잘 되고 이쪽이 뒷브레이크 제동감이 더 좋습니다. 리턴도 훨씬 더 잘 되는 것 같고요. 이 부분은 세팅 차일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실 수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근데 저 말고도 제가 알기로도 그 올리 타시는 분들 중에 그 뒷브레이크 제동감이 좀 많이 떨어져서 조금 고민하시는 분들이 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앞뒤 다 리턴감 좋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쪽이 조금 더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브레이크 패드 같은 경우에는 제동 패드는 올리브 쪽이 좀 더 좋아요. 저는 중간에 한번 제가 샵에 들렸을 때 교체를 했는데 지금은 아예 다른 부품으로 교체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브레이크 슈와 패드가 이제 따로 분리되는 그런 제품으로 알고 있는데 패드는 나중에 저는 많이 타다 보면 이제 슈랑 일체형으로 되어 있는 제품 말고 이렇게 분리되고 패드만 교체할 수 있는 제품, 그리고 좀 더 제동력이 좋은 제품으로 교체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쓰던 시마노 패드 제품이 남아있기 때문에 슈랑 해서 맞춰서 나중에 조금 더 타다가 교체를 할 생각이고요. 제동력 부분은 패드가 이쪽이 좀 더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이쪽이 좀 더 리턴감이나 이런 게 좋아서 더 좋은 점수를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 시바이크에 대한 이 주행성과 제가 사용감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말고 이제 이 트라이포드 탈 때 쓰는 이 헬멧이 뭐냐라고 너무 많이 물어보시길래, 이 제품은 POC에서 나오는 옴니스핀이라는 제품이고요. 꽤 오래전에 구매를 했던 제품인 것 같습니다. 거의 한 7년? 6년 된 것 같아요. 근데 POC에서 나오는 엔트리급 제품이라서 생각보다 굉장히 무겁고, 제가 인터핏이기도 했고 어마어마하게 그때 세일을 받아서 구매를 했던 제품인데 약간 어반에도 잘 어울리고 그냥 로드 탈 때도 가끔 쓸 수 있고 해서 되게 선호해서 잘 사용하는 제품이에요. 지금은 제가 알기로는 아시안핏으로도 제품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앞에 있는 그 모자 창 있잖아요. 그 창은 예전에 본 트래거 헬멧에서 나온 걸 같이 포함되어 있던 제품인데
저 앞에 책만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자전거 보면 자전거 그 중간 사이에 내피 패드를 부착하는 그 벨크로로 이렇게 띄었다 붙였다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 그 벨크로 부착면이 같이 있어서 책만 그 앞에다가 맞춰서 달아주면 되는 제품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 많이 해봤고요. 제가 지금 이 C바이크 구매를 하고 뭐 동네 마실 다니고 막 이렇게 지금 열심히 재밌게 다니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지금 요즘에 촬영이 너무 많았습니다. 촬영도 많고 자전거 캠핑을 나가려고 하면 꽤나 많은 시간과 장소 이동이 필요한데 그럴 여유가 지금 없어서 아마 계속 6월 초까지는 바쁜 생활을 하느라 이걸로 자전거 캠핑을 가는 게 쉽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지금 여전히 잘 즐기고 있고 만족하면서 타고 있어요. 빠른 시일 내에 시간적 여유를 좀 내서 자전거로 캠핑 가는 모습 또 다시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궁금하신 점 그리고 뭐 물어보고 싶은 거 있으시면 댓글 통해서 적어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빠르게 댓글 남겨드리도록 할 거고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안녕.